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보유세, 어떻게 얘기하면 부유세죠. 한정된 부유세. 보통은 부유세라고 하면은 총 자기 순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부유세를 매기자라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 샌더스 같은 사람은 또 더 세게 또 매기자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그걸 매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는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부유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뭐냐?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유세가 없는 나라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자본은 사실은 어떤 논리라든지 애국심에 의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본은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내 거면 되지. 그게 어느 나라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데 내 자산은 반동간이 날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내 자산을 가지고 있고, 영국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내 거가 아닌가요? 내 거죠. 내 거면 되는 거지. 자산이라는 거, 그죠? 어느 자산이 오르고 어느 자산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전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또 왜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에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우리나라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보존해 주는, 그죠? 애국을 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는 달러를 시장에 풀면 엄청나게 예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원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폭락한 자산을 투자를 하면 돼요. 원화를 가지고 가치를 사면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산은 또 경기 순환에 따라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원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좀 원화를 팔고, 그죠? 내가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우리나라가 힘들 때, 그죠? 내가 달러를 풀면서 원화를 땡겨오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어때요? 이 원화를 가지고 아주 싸게 있는 이 우리나라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세상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렉서블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보유세가 그렇게 많은데 다주택자들이 내놔도 안 팔린다. 그죠?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옛날로 치면 성업공사 이런 데다가 매각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각 의뢰를 하면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막 그걸로 팔려고 그래요. 감정평가 가액은 실제 시가보다 낮아요. 그걸로 팔고 싶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냐면 내가 일시적인 2주택인데 3년 동안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먼저 산 주택을 팔면, 그죠? 나머지 하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을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급박한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2주택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팔긴 싫잖아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뭘까요?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도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42%잖아요. 거기에다가 20%를 추가해서 3주택자한테 과세를 하니까 이게 62%인데 서택스인 주민세까지 하면 68.2%예요. 70% 가까이가 세금이에요. 3주택 중에서 내가 한 양도 차익을 내가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아서 1억이에요. 그죠? 그럼 세금 얼마 내요? 한 7천만 원 내요. 그죠? 이거 세금으로 바치지 다 갖다 바치라는 거냐, 나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68%까지 적용이 되지 않죠. 이게 누진세율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반 정도 세금 낼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다. 싸게 사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68.2% 세금을 적용받는 것보다 증여세율은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50%. 어쨌든 거의 20%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살 때가 거의 가격이 없이 샀어요. 그죠? 그럼 팔 때 가격이, 그러면 양도 차익이나 증여 가액이나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1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예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증여세는 평가를 하는데 10억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9억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죠? 시가로 파는 걸로 어떤 경우에는 뭐 잘 감정 평가를 하면 한 8억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고 세율은 증여세가 싸요. 그리고 증여세는 구간이 넓어요. 1억까지 10%, 뭐 4억까지 20%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차익이.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급진적으로 누전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때는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해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 두 개를 찢어가지고 하나는 증여세 내고 하나는 양도세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부담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그죠? 양도인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순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차익이 적으면은 세금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말지 진짜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는 생각을 알고 싶으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전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